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인사이트 신성민입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에서 제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정말 시끄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시장이 시끄러운 와중에서 또 민주당 주도 그리고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 주도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입법 예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돼서 이 부분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 이 법이 시행되는 것 자체를 막고자 하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민주당 주도로 이 법이 발의됐는데 이 발의된 법 자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해가지고 제안은 25년도 10월 2일 날 제안이 됐고요. 입법 예고 기간은 2025년도 10월 13일부터 2025년도 10월 2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 입법 예고된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법률안 자체는 뭐냐면은 자, 현행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2회로 변경을 할 수 있게 입법 예고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리고 현행 2년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2 해가지고 4년 동안 임차인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법은 뭐냐면은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계약갱신 청구권 자체도 1회에서 2회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총 3년 플러스 3년 플러스 3년 그래서 총 9년에 걸쳐서 임대차 계약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2+2+2+2+2 그래서 총 10년을 임대차 기간을 보장을 하고 플러스 알파로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의 2025년도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워낙에 많은 민원에 부딪히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민주당 주도로 해가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 발의가 돼서 입법 예고됐습니다. 현행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이 아닌 3년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도 한 번이 아닌 2번을 사용해야 된다면 총 9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게 거주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임차인만 보호할 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한 재산권이라든가 아니면 임대인에 대한 권리도 조금은 같이 보장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임차인에 대한 권리만, 임차인에 대한 보호만 주장을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임대인이 임차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를 했을 경우에 이 임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양수인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것으로 하고 임대인이 이를 통지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통지를 받은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기존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유지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를 했을 경우에 임차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 임차인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를 하는데 임차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그리고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 전세보증금은 기존의 매도인한테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집을 어떻게 팔겠습니까? 위험하게. 내가 집을 매매하고도 지금 현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줘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 어떤 임대인이, 그 어떤 사람이
집을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매도 자체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임차인의 권리 자체가 너무나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 주택을 내가 맘대로 팔지도 못하게 만들고 임차인에게 허락을 맡아야지 내 집을 팔 수 있게 만드냐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지금 발의돼서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것들 많이 이슈화해서 반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은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여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재정 상태,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국세나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서, 그리고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공하라는 얘기는 개인정보를 통틀어서 다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집에 세입자를 들이는데 내 개인정보를 통째로 다 주고 내 재정 상태를 통째로 다 알려줘야 되고 그 자료를 다 넘겨줘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이 들어와서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이 주택을 매매하게 된다면 임차인한테 동의를 구해서 이 집을 팔아야 되겠습니다. 팔아도 되겠습니까? 라는 허락을 받고 팔아야 된다는 이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입법 예고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입법 예고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입법 예고 기간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 후에 공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내 주택을 내가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임차인에게 동의를 구해야만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을 드리는데, 전세를 주는데 또는 월세를 주는데 임차인에게 내 개인정보를 통으로 자료를 다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내 재정 상태까지 모두 다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 자체가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의 신청을 했고 지금 반대 청원서까지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시장, 그리고 전세 사기가 판치는 시장, 비아파트 시장은 이미 무너져 있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많이 혼란스러운 시장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을 발의하는 것 자체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지금의 민주당에서 또는 조국혁신당에서 아니면 진보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발의하고 있는 법률들을 보게 된다면 너무나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법률들이 정말 많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초에도 그렇고 또 이번에도 그렇고 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지 못해서 안달인지, 그리고 임차인한테 왜 이렇게 끌려다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법 자체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택시장 자체를 왜곡한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시행이 됐다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3년 플러스 계약갱신권 3년 9년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제가 임대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세 금액 자체를 대폭 올릴 겁니다. 9년치 전세 가격 또는 월세 가격을 한꺼번에 올릴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드는지, 왜 이렇게 주택 시장을 왜곡하는 법률 자체를 제정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흥분해가지고 좀 크게 과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치적인 색깔까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법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법을 조금은 막아보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어찌됐든 10월 22일까지 이 입법 예고 기간인 거고 이 기간에 이의 신청이라든가 의견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의 신청이나 의견 등록을 해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조금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돼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하였고요. 오늘 방송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